안녕하세요. 어쩌다 농업하는 곰 한 마리 오고만다의 오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장 영상이 아니고요. 저희들 하고 있는 지금 이 농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수경재배의 끝판왕입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게 토마토입니다. 이게 저희들 농장 사진은 아니고요. 저희들 농장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일단 수경재배의 끝판왕 하이포니카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농장 구조는 정말 간단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수경재배라는 거는 그 물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앉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요거를 요 뿌리가 이렇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여기에 있고 물이 그 A 탱크하고 B 탱크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돼가지고 글백 펌프에서 이렇게 나가요. 나가가지고 요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양액을 버리지 않고 다시 탱크에 넣어서 다시 여기서 A와 B가 사용했던 양액과 섞여가지고 다시 글백 펌프로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예요. 뭐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농장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흑토마토예요. 흑토마토인데 방울토마토입니다. 요게 원래 색깔이 토마토는 빨갛다고 하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뭐 검정색에 가까운 이런 흑토마토도 있고 이런 토마토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예요. 이거는 일부러 두 그루를 키웠습니다. 한 그루가 커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를 저희들이 체험 농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이제 체험하는 친구들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두 그루를 심었는데, 두 그루를 같은 베드에 심어도 이렇게 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미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개 정도 납니다. 7만 개. 그 다음에 이제 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개 정도 나오고, 이게 종자마다 다른데 7브릭스, 12브릭스 정도 평균 당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멜론인데, 이 멜론도 원래 한 나무에 이렇게 이제 하나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열매를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만 수확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이 한 그루에서 이제 평균 50개를 생산을 합니다. 50개. 왜 50개를 생산하냐면은 100개도 나요. 100개도 나오는데 당도 때문에 당도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50개만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작물만 토마토하고 이제 멜론만 작물을 키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엽채류거든요.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잎을 먹는 거를 보고 엽채류라고 하거든요. 뭐 양배추, 적치커리, 아티초크, 양상추, 그 다음에 청경채, 샐러리, 엔다이브, 브로콜리, 바질, 파슬리, 물냉이, 냉이도 되고 뭐 쪽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무난하게 잘 큰다 라고 하는 게 이 시금치였고요. 그 다음에 치커리, 그 다음에 엔다이브, 청경채, 요런 거는 잘 컸어요. 바질 같은 것도 잘 크고요. 그 다음에 뭐 냉이 같은 거, 그 다음에 파 같은 건 잘 나오는데 이제 양상추라든지 이제 또 양배추라든지 이런 거는
그 온도에 좀 민감하더라고요. 온도. 그래서 이 온도 때문에 저희가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엽채류는 웬만하면 그냥 다 잘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데랑 다른 수경재배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과체류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체류. 다른 데는 과체류를 잘 못 하시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의 시도도 안 하시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과체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토마토, 참외, 그 다음에 파프리카, 애호박, 수박, 그리고 멜론, 가지, 뭐 오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다. 예. 그런 거고, 뭐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자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아까 그 종자 말고 다른 종자거든요. 이제 요거는 그 저희들이 오렌지 토마토라고 부르는데, 오렌지 토마토. 이것도 상당히 당도가 좋습니다. 당도가 잘 나올 때는 한 10브릭스 이상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도죠, 당도가. 네. 요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흑토마토, 요거 이제 여기에 뿌리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두 개만 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유전자 조작의 씨앗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들 유전자 조작 전혀 없고요. 이거 다 그냥 인터넷에서 씨앗을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키운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잘, 이제 나중에 열매가 열었을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멜론인데요. 멜론도 여기에 한 베드에 여기 이제 뿌리를 보시면 한 개씩 심습니다. 예, 한 개씩 심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쭉쭉 퍼지죠. 퍼져서 평균 여기서도 저희들이 50개에서 80개 정도 그때 수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런 게 흰가루 같은 게 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멜론을 키우면은 이 흰가루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멜론을 안 키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놨냐, 일부러 방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키웠던 이유가, 요거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터널처럼.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체험 농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일부러 터널처럼 만들었고요. 네, 여기 오이도 보이시죠? 네, 오이도 좀 키웠습니다. 저희들 농장에 이렇게 이제 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와서 이런 거를 따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드시기도 하고요. 농약을 거의 안 치기 때문에. 근데 과일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은 해요. 근데 아예 안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뭐 작물에 좀 해충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성장 초창기에는 조금은 하는데, 과실이 나오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약을 안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현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이때는 사다리로 해서 아이들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캐리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 수 있는 캐리어가. 근데 저희가 이제 체험농장 홍보가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면 이것도 오이입니다. 오이도 두 그루 심었죠. 예. 오이는 이때도 저희가 이제 오이가 얼마큼 클까, 오이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일단 테스트로 두 개를 심었는데, 오이가 그때 엄청 나섰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오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보이시죠? 여기가 오이 끝에 보시면은 요 꽃들이 처음에는 이제 쑥꽃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다 암꽃이에요, 암꽃.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게 오이예요. 오이가 열려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좀 상한 것들도 있어요. 상한 것들은
저희가 이런 거를 과일을 일찍 따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따주다 보니까 이제 영양소가 충분히 가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토마토인데요. 요 정도 되려면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씨앗을 넣거든요. 여기다가 씨앗을 넣어서 크는데 이게 아마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된 걸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저희들이 관찰을 하면서 잘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기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물방울 같은 게 맺힌 게 요게 이제 저희들이 영양제를 조금 줘요. 영양제를 조금 주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잎에 묻어서 그런 건데 요게 아마 한 달 반? 한 40일 정도? 네, 40일 정도에서 한 50일 정도 되면은 아마 요 모양을 갖출 거예요. 이제 얘가 이만큼 커가지고 지금 풍성하게 되죠. 근데 풍성하게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밑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이제 절하라고 해서 이제 좀 잘라주는데 이거를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안 잘라줍니다. 언제까지 안 잘라주느냐? 얘네들이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저희가 손을 거의 안 대요. 이제 뭐 얘네들이 좀 심하게 상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두 가지는 잘라주지만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요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제 이 정도 됐죠. 이제 아까 요 상태보다 조금 더 풍성해졌죠. 요 상태보다는 많이 풍성해졌죠. 그럼 이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절하를 조금 해주죠. 예. 근데 하루에 1일에 저희들이 절하를 하는 게 5개에서 많게는 10개. 네. 요 정도만 요 줄기를 잘라줘요. 하루에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일하는 게 많이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이제 밑에가 좀 깨끗해졌죠. 요 부분이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요 밑에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정리를 해주냐면은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 받는 애들만 남겨두고 밑에 쪽으로 처진 애들은 이제 이 잎을 정리를 해줍니다. 요렇게 시작을 하면 하루에 이때까지도 하루에 한 5개에서 15개 정도 이 정도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한 4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 정도로 풍성하게 자랍니다. 이러면은 이날부터 하루에 수확을 보통 10kg 정도 수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0kg 하고 나서 조금 더 크면은 매일 20kg씩 한 나무에서 20kg씩 수확을 하더라도 끊기지 않고 계속 수확이 가능해요.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6개월 정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가 됩니다. 근데 이 토마토가 하루에 이렇게 키가 자라는 게 하루에 3cm씩 이렇게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3cm씩 계산을 하면은 300일 정도 키운다고 봤을 때 그럼 얼마나 나가죠? 이제 9m 정도 이렇게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들 농장 사이즈가 여기가 약 10m거든요. 10m 한 폭이 저희들 베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 덮이니까 9m가 가능하겠죠. 요거는 멜론입니다.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달 정도 된 거. 이제 한 달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모습을 갖춰요. 2달 정도 되면. 그리고 요게 이제 끝에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얘도 원래는 손을 잘 안 대요. 예. 그래서 일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요 친구들이 요 위에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관리를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지금 이때는 정말 잘 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됐을 때, 예, 이 정도 됐을 때 아마 이런 모양을 갖출 거예요. 저희들이 요거를 동시에 따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크기가 계란만해질 때, 계란보다 조금 더 클 때 저희들이 날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3일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계산을 45일을 둡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면은 수확을 해도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그 과실을 키우다가 이 비료가 한 번씩 갈아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비료를 한 번씩 갈아서 엎어줄 때 이제 판단을 뭘로 하냐면은 비료 밸런스가 깨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비료를 한 번씩 비워요. 근데 비울 때 그 비료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쓰다 남은 비료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엽채류를 키웁니다. 엽채류도 원래는 엽채류 전용 비료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주로 체험 농장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엽채류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수확한 작물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오렌지 토마토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방울토마토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요게 이제 중간 크기 사이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큰 토마토, 이렇게 저희들 종류별로 다 심어 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14kg, 요것도 14kg.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따도 이렇게 따도 별로 표시도 안 나요. 그렇게 많이 땄는데도. 그리고 이제 양만 많이 나오면 뭐 하겠냐, 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요거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머스크멜론이 한 13브릭스 나오죠. 13.4브릭스. 근데 이거를 보통 과일은 가지고 오면 후숙을 시킵니다. 후숙을 하면은 당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저희들 수확하자마자 바로 요거를 재본 거거든요. 그래서 13브릭스가 나오고, 이거는 요거는 이름을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무슨 멜론이에요. 근데 멜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맛있었어요. 요것도 얘가 이제 참외하고 멜론하고의 그 중간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 당도도 15.9브릭스. 네, 그날 온도가 14도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백자 멜론이라고 합니다. 백자 멜론이라고 흰색 멜론 있죠? 근데 그건데 요거는 18.8브릭스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노란색 골든 머스크 멜론인가 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키워봤었어요. 근데 요거는 14브릭스 정도 나왔고, 요건 이제 수박인데 요거는 왜 큰 수박이 아니고 작은 수박 있잖아요. 애플 수박인가? 그런 건데 얘는 저희가 키울 줄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11.1브릭스.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가 그냥 일반 미니 토마토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그게 이제 한 7브릭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렌지 토마토가 6.7브릭스가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더 많이 나와요. 한 10브릭스 정도까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마 저희들이 키울 때 이거를
그 아마 겨울철인가 가을쯤인가 돼서 아마 쟀을 거예요. 이제 작물이 다 되어 갈 때쯤 저희들이 아마 뽑아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10브릭스까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은 고추예요. 고추도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넣어봤거든요. 요거 이제 테스트 베드인데, 여기에 와, 고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희 할아버지가 고추 농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저도 어릴 때 고추를 많이 따봤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일손 도와드린다고 초등학교 때 고추를 따봤는데, 이 고추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를 한번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면 어르신들이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추를 키워봤는데, 고추도 결과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고추도 한 2년째 키우고 있는데, 2년째 저희들이 테스트 중이죠. 예. 상당히 맛도 있고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키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외예요, 참외. 예. 참외가 요거는 한 나무거든요. 한 나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참외도 당도가 한 12브릭스, 13브릭스 나올 거예요. 참외도 굉장히 맛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수경 재배의 끝판왕 하이포니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에 영상에 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채널이 조금 더 성장을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